교재는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전표 중 전표 상태가 미결인 전표는 한 건이다. 해당 전표의 결의일자는 언제인가? 자, 풀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전 문제에서 코드 보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 코드 보기를 좀 없앨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정 코드 보기를 푸세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열려있는 거 너무 많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모두 닫기. 왕창 닫아졌습니다. 또한 왼쪽에 있는 메뉴바 닫으시려면 마이너스라고 된 거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모두 다 닫힙니다. 그럼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결 전표를 확인할 거예요. 미결 전표는 전표 장부 관리의 전표 승인 해제입니다. 하반기니까 여기는 하반기로 넣으시고요. 결의일자는 하반기. 그리고 미결된 전표만 보입니다. 미결된 전표 한 건 보였죠? 거기에 결의일자는 11월 30이네요. 답은 3번. 12번 주식회사 아산기계는 2023년 1년간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각 증빙별 합계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는 거예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는 어디에 있냐? 전표 장부관리의 밑에서 네 번째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기표기간은 기간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데요. 올해, 즉 2023년도 상단의 회계기간이 2023년도죠. 그래서 올해가 2003년도입니다. 조회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신용카드로 받은 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받은 거 보입니다. 첫 번째, 계산서는 25만원이래요. 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계산서 여기 하단에 25만원.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50만원이래요. 현금영수증 이 칸이고요. 아래에 합계란 50만원. 맞죠?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하단에 2억 6,350인데 답은 5억 9,873만원. 틀렸네요. 네, 답이 3번이 옳지 않고요. 신용카드 법인입니다. 신용카드 등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법인의 하단, 즉 합계금액은 350만원. 맞았습니다. 12번의 답은 3번. 13번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2023년 6월 말 결산 시 받으러옴에 대해 2%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일단 받으러옴의 잔액을 확인해야 되겠죠. 합계잔액산표입니다. 메뉴바 열으셔서 결산재무제표의 합계잔액산표입니다. 2023년 06월 30으로 조회해 주시고요. 받으러옴 란의 잔액은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럼 계산기 부르셔야 되겠죠? 계산기 불러서 2억 2,800만원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0, 여기 퍼센트가 있네요. 네, 그러면 2% 0.0이죠? 는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야 되겠죠? 15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 150만원. 그러면 306만원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306만원. 아니 차변의 대변의 대손충당금 306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14번 문제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2023년 6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650만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와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분계로 옳은 것은 단 소모품은 취득 시 자산 처리하였다. 자, 자산 처리하는 계정이 소모품이라는 계정이죠. 그리고 비용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자, 자산 처리했으니까 합계잔액상표 열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6월 30 조회 버튼 한번 누르시고 당좌 자산 쪽에 보면 소모품의 잔액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자, 1000만원이 있으니까 650만원만큼 기말재고액으로 남았어요. 즉 미사용액이 650이라는 얘기죠. 1000만원에서 650을 빼니까 350만원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즉 사용액을 몽땅 다 비용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350, 대변의 소모품 350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15번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다. 그렇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조회하면 되겠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리 오셔서 첨부서류 보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구분은 매출, 그리고 기간은 4월부터 6월이죠.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조회 버튼 한번 누르겠습니다. 조회.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자료가 불러오게 됩니다. 얘를 조금 이렇게 내릴까요? 네. 여러분은 이게 화면이 한 번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요거 누르면 크게 화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얘를 크게 하면 문제가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절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행한 계산서의 총 매수는 한 매이다. 자, 한 매. 여기 총 합계의 매수 요겁니다. 요거. 한 매. 맞죠? 두 번째, 종이로 발급된 계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종이는 어디에 있냐? 전자외에 있어요. 자, 전자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발급된 게 없는 겁니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주식회사 나라상사의 거래처에 발행한 계산서가 존재한다. 거래처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전자에 한 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계산서분 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 나라상사의 거래처에 발행한 계산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계산서가 존재한다. 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면 개인한테 발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 발급분의 매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 게 나왔죠? 그래서 답이 4번. 즉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겁니다. 15번의 답은 4번. 16번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2023년 1기 확정신고입니다. 1기 확정신고는 그렇죠. 4월부터 6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이 됐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된, 즉 이중으로 발급된 금액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할까요?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얘를 조금만 넓게 할까요? 네. 발행직계표 수치명세서입니다. 클릭.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에서 보셔야 돼요. 수치는 거래처로부터 내가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매입이에요. 그래서 매출은 발행 직계표에서 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4월부터 6월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6월. 조회 버튼 눌러주십시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불러오셨나요? 그럼 여기에도 들어가고 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거는 3번 이 란에 기록이 됩니다. 즉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고요. 만약에 계산서랑 같이 발급됐다 그러면 계산서. 신용카드랑 계산서라 그러면 요 란에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9번 란에 기록된 3천만 원이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2개 발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얘가 잘 안 불러오면요. 여기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17번 주식회사 아산기계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입니다. 1기 예정신고 그러면 1월부터 3월 수출실적명세서에 작성될 수출재화의 외화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출실적명세서 열어보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관리의 수출실적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클릭. 거래 기간은 1월부터 3월이죠. 기간 입력 열으셔서 1, 4분기 선택하면 1월부터 3월 선택이 됩니다. 확인. 1월부터 3월 확인하시고 조회. 되셨나요? 아무것도 안 불러왔죠? 이럴 경우에 뭐 한다고요? 그렇죠. 불러오기 키를 누르겠습니다. 클릭. 불러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외화 금액을 물어봤어요. 외화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크게 할게요. 제가. 여기는 원화 금액이고요. 그래서 외화는 10,000불입니다. 10,000달러예요. 왜 달러인지 어떻게 하냐? 여기요. USD. 즉 미국 달러잖아요. 그래서 10,000달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18번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1월부터 3월이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작성될 기계장치의 건수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첨부서류 열어볼게요. 부가가치세 관리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클릭. 기간은 그렇죠.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조회. 불러오기. 조회하고 불러오기 하셔야 돼요. 불러오기. 그러면 이미 작성된 데이터 삭제되고 전표에서 다시 불러옵니다. 이해. 이 중에 기계장치의 건수를 물어봤습니다. 기계장치의 건수는 여기 건수 여기 있습니다. 한 건입니다. 한 건. 한 건의 세액은 300만 원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부가세 신고 시 해당하는 주업종 코드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업종 코드는 사업장 등록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바 열으셔서 시스템 관리에 사업장 등록 아산기계요. 신고 관련 사항 탭으로 오세요. 주업종 여기 있습니다. 722000 그리고 정보통신업입니다. 답은 3번.
20번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2023년 2기 예정신고입니다. 2기 예정신고는 3, 4분기죠.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발생한 매입 거래 중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사유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한 첨부서류는 회계관리에 오셔서 부가가치세 관리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기간은 그렇죠. 202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열어주셔야 돼요. 조회. 그리고 불러오기. 예. 그랬더니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불공제 매입세액. 공급가액은 뭐가 왔다? 그럼 2천만원. 답은 몇 번이요?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3회의 실무 기출문제 2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